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민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1.28% 하락한 3,175원, 이제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어제랑 엊그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러니까 상승 쐐기형 패턴의 지금 요 하단 부분 자리를 깨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고 거래량은 거의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인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XRP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전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거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어제 뭐 뉴욕 시장이라던가 뭐 트럼프의 입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XRP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가 좀 있었거든요. 자, 미국의 SEC가 XRP 선물 ETF 제안서 검토에 돌입을 했다. XRP 기반의 금융상품, 그러니까 현물 ETF 출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이 기사가 또 나왔고,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미국의 현물 XRP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승인 결정까지 최대 이제 240일 정도 남았다. 이제 요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240일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한 거의 8개월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 그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요거는 최대가 240일이라는 거고, 지금 미국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다들 예측하는 거는 25년도 안에, 그것도 3분기 정도 안에는 현물 ETF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선물 ETF가 출시돼서 이게 활발히 거래 중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야, 근데 현물이 없는 선물만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물 ETF를 보조하기 위해서라도 현물 ETF가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그렇든 어쨌든 3분기 안 정도 기다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비보파워가 XRP 중심의 디지털 자산 금고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비보파워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XRP 중심의 디지털 자산 금고 전략을 공개를 했고, 이 공개한 전략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 비보파워는 XRP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디지털 자산 비축 프로그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5개의 디지털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사모방식으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하는데, 이 사모방식 투자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엘레븐스 회장이 주도를 했다. 그리고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참여를 했다라고 좀 하거든요. 특히 아지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10년간 투자자로 참여를 해왔고 XRP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러 디지털 자산 금고 모델을 검토한 결과 XRP에 초점을 맞추고 XRP의 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비보파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XRP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여든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XRP 매입과 그다음에 궁고 운용 구축에 이제 사용이 될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의 스트리즈사가 공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벌어졌던 거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이런 흐름이 XRP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 그러니까 매수 유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ETF라던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XRP가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XRP 미결제 약정이 48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좀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결제 약정이 48억 달러 돌파한 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 미결제 약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 미결제 약정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선물 옵션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선물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 그러니까 전매나 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선물과 옵션 계약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서,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결제 약정수는 선물 또는 옵션 시장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뭐고 옵션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은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선물 옵션 시장 보면 뭐 롱이 있고 숏이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알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 플러스로 하나만 더 알아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면은 고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거래를 종료하고 빠져나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뭐 롱이니 숏이니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딱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기사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세기형 패턴의 상단부를 돌파해야 되는 자리에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3,28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 상승세기형 패턴의 하단 추세선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 원래는 이 상승 세경 패턴을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다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중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손절 라인을 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손절 물량들 나오면서 거래량이 더 크게,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단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거의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휩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휩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휩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 좀 드리면은, 자, 이 휩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휩소는 언제 나오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휩소는 보통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급등시키기 직전에 개미들을 털어내고 또 마지막으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또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하락 추세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 자리, 이 점의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 제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만 올라와라 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가 조금 다시 밀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 그 전에 여기까지 밀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고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이 자리마저 깨고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손절을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전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보유해서 본절로라도 팔고 나오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단기로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단타 치려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타를 칠 때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열의 9분 정도는 이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쨌든 보유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급등을 시키기 직전에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사 놓으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매도를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곤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부러 모두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여기서 손절,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하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바로 올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야,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바로 말아 올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계속 폭락시키면 되지 않냐, 그럼 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통해서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손실이 너무 커져버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서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완전히 폭락시키는 게 매도 물량 나누는데 그다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추세를 너무 완전하게 무너뜨려다 보면은 이걸 다시 되돌려서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엄청난 자금과 노력, 그다음에 힘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진짜 급등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개인들 털어먹고 반등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나온 게 휩소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손절 물량들 털어먹기 위한 세력들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3280원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280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직전 고점인 3730원, 요 정도 자리까지는 특별한 저항 없이 바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로 3730원 정도 자리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휩소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휩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의 연속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1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셔서 추가적인 손실을 막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3,100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매도할 수가 없다,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아서 지루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버티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차트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조용히 하고 있지만은 또다시 어떤 뭐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서 급등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차트 패턴이라든가 세력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뉴스라든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쫙 빠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알람 맞춰놓고서는 뉴스 보면서 뭐 거의 계속 보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기는 한데, 아마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전업이 아니시고 다른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현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영상 찍고 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참 뒤난 뒤에,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급등하거나 아니면 한참 급락한 이후에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라던가 이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업이 있으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지금 무슨 이슈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만 파악하시고 이런 것들만 좀 알아가신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진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비공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제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저 얼마에 매수한다, 얼마에 매도한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관련된 정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알아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격대 정한다던가 아니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세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뭐 꼭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서는, 그러니까 그 문자에 있는 링크 눌러서 이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말들 계속해서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뭐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구나라고 바로 확인이 될 테니까는 적응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막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많은 내용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슈 있을 때 그때만 올려드리니까 꼭 알람 설정하시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른 거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다, 열심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제 유튜브 영상이 퍼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제 요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텔레그램 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